안녕하세요. 모복관TV입니다. 오늘은 대림동 여경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법한 현행범 체포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일가된 시민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도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만약에 경찰이 없는 경우에 범행을 목격하면, 아니면 내가 범행을 당하면 나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형사소송법 제212조를 보면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없더라도 일반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경찰이 없을 때, 즉 여러분이 직접 현행범을 체포할 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적법 요건에 맞아야 하는 건데요. 적법 요건이란 첫째로 범죄가 명백해야 하고, 둘째로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현행범이 저지른 범죄가 중한 범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한 범죄란 형사소송법 제214조를 보면요,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범죄를 범했을 때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의 그 법 감정으로 명백하면 현행범 체포가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가 뭔가를 훔쳐서 도망가요. 이건 무조건 되겠죠. 클럽에서 누가 뭐 성추행을 했다. 이것도 무조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남자가 편의점에서 뭔가를 훔친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듯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누구라도 범죄가 명백한 경우에 체포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적법 요건인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마세요. 신고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나아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옆집에서 누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뭐 와장창창 뭐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 누가 맞는 소리도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겠죠. 또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막 행패 부리듯이 막 길을 가고 막 시끄럽게 해요. 싸움이 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애매하겠죠.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냥 경찰에 뭐 신고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체포는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현행범이 명백해서 체포를 딱 했는데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또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현행범보다 과잉으로 제압해서 체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있는데 이게 인정되려면 현행범이 여러분에게 한 폭행 정도까지만 딱 폭행해야지 인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 현행범이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도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멱살을 잡았다. 그럼 여러분도 멱살까지만 잡으셔야 돼요. 현행범이 예를 들어 여러분 싸대기를 한 대 때렸다. 그럼 여러분도 싸대기 한 대 정도만 때리시고 절대 2대 이상 때리지 마세요. 물론 한 대든 2대든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현행범의 폭행 정도와 비교할 때 여러분의 폭행 정도가 그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과잉으로 제압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적법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이 길 가던 시민에게 현행범 체포를 도와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현행범 체포를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어떤 강제력은 없으니까 그냥 가던 길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용감한 시민이 돼서 뭐 도와줄 수도 있겠죠. 뭐 도와주는 것도 직접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경찰 인력 좀 보내달라고 경찰서에 뭐 전화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시고, 다만 문제는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치거나 여러분의 물건이나 뭐 차 같은 경우 뭐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2를 살펴보면요, 1항에 보시면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회에 보시면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로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다치거나 여러분이 재산에 손실을 입으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보상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체포를 돕는 과정에서 현행범에게 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경찰을 도와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 경찰이 있든 없든요, 여러분이 이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현행범의 팔을 꺾고 어깨를 막 눌러서 이게 막 탈골되거나 혹은 잘못해서 제 식사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여러분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가요. 물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현행범 유족들이 입증해야 되겠지만 여튼간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과하지 않게끔만 적절히 도와주세요. 누구나 수긍 가는 정도로. 대림동 여경 관련 사건처럼 수갑 채워주는 정도야 뭐 그 정도는 문제 없으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도와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다만 경찰이 없을 때 체포해야 한다면 명백할 때 하셔야 한다는 점. 예를 들어 눈앞에서 소매치기가 뭘 훔치고 도망치는 경우, 뭐 클럽에서 누군가 성추행을 했을 경우 등 명백한 경우에만 하셔야지 옆집 쌓아놨다고 들어가서 체포하거나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인데 행패 부릴 것 같다고 제압하고 체포하는 등 애매하면 절대 체포하시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체포하시게 됐다면 절대 현행범보다 과한 폭력을 행사해서 제압하지 마시고요. 체포를 하신 이후에는 수사기관에게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너무 어렵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림동 여경 사건처럼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도와달라고 하시면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도와주실 거라면 절대 과잉으로 폭력 행사하면서까지 도와주시지는 마시고 적절하게 그냥 현행범이 제압당할 정도까지만 딱 도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어렵다. 그럼 또 도와주지 마세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마지막으로 남자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만약 현행범이 여성분이시라면 웬만하면 경찰 신고부터 하시고요. 절대 체포하거나 제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딱 신고만 하세요. 만약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그러시면 나중에 고소당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망갈 때는 스마트폰 동영상 찍으면서 추격하시고요. 체포할 때는 뭐 가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체포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은 카메라 빠른 실행 기능이 있거든요. 제 스마트폰도 홈 버튼 2번 누르면 바로 카메라 동영상 기능이 실행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놓으세요. 특히 요즘 세상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바로 빠른 실행 버튼 딱 눌러가지고 증거 영상 확보하세요. 이렇게 미리 대비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